지금 저희는 포츠다문 플라츠에 왔답니다. 내려온다 저거. 이렇게 유지되어 온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데 무슨 색깔이야 이건? 쑥색. 쑥색. 쑥색 많은데? 맞아, 가자. All passengers are requested to leave the train. 요즘에 지하철이 공사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광역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지하철이랑 일반적인 그런 S반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여기 1등석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베를린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이렇게도 가고 또 다른 도시로도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베를린의 겨울은 정말 어둡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해가 쨍 비치고 있어요. 날씨 좋다. 저거 되게 특이하다. 저렇게 이제 안에 내부에 밑에 터널처럼 돼 있으니까 어두울까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저희는 포츠다문 플라츠에 왔답니다. 여기서 쇼핑 좀 하고 오후에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관광객들도 다 나와 있고 밖에서 좀 산책하고 그러기에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저기가 도이체반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철도공사 뭐 코레일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학업을 거의 마칠 때쯤에 학생 인턴으로 저기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기서 일하면은 40일을 휴가로 주거든요. 저기 만약에 일할 수 있으면 휴가도 많고 그래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서류를 다 넣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설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학생 인턴이 끝나고 다행히도 정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인턴으로 제가 여기 합격됐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쉽게 저기서는 일을 못 하게 됐지만 언젠가 이제 경력을 더 쌓고 하면 저기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40일 휴가 얻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독일에서 이렇게 일하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을 느리게 해도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통 넓은 바지. 왜요? 통 넓은 바지. 얼마 전까지는 스키니진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 통이 좁은 그런 걸 입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많이 앉아있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통 넓은 바지라서 이런 통 넓은 바지도 마음 놓고 입을 수 있고 회사 갈 때도 이렇게 입고 너무 편하답니다. 이 서랍장 하나가 2,300유로. 여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것도 여기 벨트라고 적힌 거 저것도 이렇게 떠 있답니다. 저기 올라가서 베를린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저기 열기구가 떠 있답니다. 내려온다 점점보다. dass man dafür zahlen muss? Hier gibt es viele Möbelladen. 서울 있네. 서울에서 매장이 엄청 비싸겠다. 여기가 한국이면 여의도 느낌? 아닌데. 맞는데? 회사 있고. 지금 포츠다문 플라츠에서 모로 베를린이라는 쇼핑몰을 지나쳐서 그 뒤편으로 나오면 슈타트 미테라고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미테라는 그쪽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에만 해도 좀 무서운 그런 거리들이 있는데 밑에는 되게 정돈돼 있고 밝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답니다.
슬슬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절이 오고 있어. 처음에 베를린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거 모았는데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다 짐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 처분하고 버리고 그랬었답니다. 이거는 베를린 국회의사당이고 여기 베를린을 상징하는 곰에다가 이건 뭐지? 이거는 항상 어두운 베를린 날씨를 표현한 건가? 이건 독일. 여기 맥주가 있고 독일에도 독일 남쪽에도 이렇게 알프스 산맥이랑 연결된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브란덴부르거터랑 이렇게 축구공에 이렇게 소세지까지 이렇게 작게 미니로도 있어요. 아닌데. 아니야. 참. 야, 내가 스타벅스를 안 오니까 뭐지? 와. 오. Hier Kreuzberg, oder? 거리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오랜만에 본다. 맞아. 올해 처음. 야, 사람 진짜 많다. 저기 봐. 사람 진짜 많다. 요즘에 베를린에 빈티지 라덴 진짜 많다. 빈티지 라덴? 빈티지 옷가게, 빈티지 숍 진짜 많다. 입구부터 벌써 빈티지스럽다. 와, 진짜 크네. 진짜 베를린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빈티지라기보다는 세컨핸드 이런 옷 같은 곳을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이런 옷들 그냥 옛날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사서 입고 젠제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옷들만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킬로로 계산한답니다. 근데 가격 되게 비싸졌네. 여기 마하이네케 마르크탈레라는 곳에 왔어요. 1800년도 후반에 베를린에 이런 시장이 되는 건물을 여러 곳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었던 그때부터 이렇게 유지되어 온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인데 2007년쯤에 이렇게 다 현대화되어서 안에도 다 가꾸어졌답니다. 여기에 있는 시장들은 그렇게 한국에 있는 시장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더구나 이제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내에 있으니까 되게 아늑한 그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샐러드 종류라든지 이렇게 고기 종류랑 소세지 같은 것도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시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식재료를 팔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무슨 한 종류, 예를 들면 뭐 치즈면 치즈, 아니면 만약에 이탈리아식이라고 하면 이탈리아식을 전문으로 해서 이제 그런 재료들을 팔고, 물론 베를린 어디에서도 정말 구경하기 힘든 이런 해산물들을 파는 곳도 있어요. 여기 이런 시장 같은 곳의 되게 특징이 이렇게 막 이런 생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 음식들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편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먹고 해요. 유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스트리트 푸드 같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작은 실내에 있는 시장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독일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실내에 있는 시장에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앉아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맥주 한잔 하던지 와인 한잔 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되게 아늑하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랄까 그 저녁에 고즈넉하게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죠. 최근에 아시아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Wiener Schnitzel kann ihre Mutter am besten. 겁나 맛있다.